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닉네임 방랑허사가십니다. 네, 내일이 이제 우리나라 그 동양의 음력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은 경자년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신축년이 시작되는 새해죠. 네. 어찌됐건 새해에 저도 그렇지만은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재물을 또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건강이나 또 가정이나 주변의 그 행복함 뭐 이런 게 어떤 또 저와 같이 어떤 또 탈이 생기거나 뭐 다른 병에 걸리거나 혹은 이런 또 송사에 휘말리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재물 싸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런 게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추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우리 변호사님의 상고 이유서를 이제 낭독을 해드렸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2부로 해서 소개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번 방송에서는 뭐 제가 술도 먹은 상태고 또 굉장히 좀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2019년 6월 어느 여름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늦은 밤에 그 비좁고 좁은 그 편의점에 아이들이 한 10명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행하기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게 CCTV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피해서 아이들이 또 얼마나 그 혼잡스럽고 뭐 정리정돈이 안 되고 난잡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로 움직이고 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피해가면서 그 물건을 고르고 나오는 과정에서 5살 먹은 남자아이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싸고 좀 시끌시끌해요. 길 좀 비켜줄래 했는데 얘가 이제 제 말이 안 들렸나 봐요. 그리고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봅니다. CCTV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아이고 귀여워 착하지 길 좀 비켜줘 이런 거예요. 손은 이렇게 못 하죠. 제가 물건을 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게 이제 제 입에서 그때 약간의 술을 제가 소주를 한 병 먹은 상태였어요. 술 냄새가 나고 또 제가 담배도 하루에 2갑 핍니다. 그러니까 또 나이도 먹어가니까 술 담배에 또 나이 먹어간 사람한테 저는 못 느끼는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싹 피합니다. 이렇게. 그게 불과 한 1초 상관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아빠도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강제추행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삿대기라고 싸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좀 이렇게 정중하게 아니 이게 어떻게 성추행범이 됩니까? 하면서 그 피해 어린 아이 얼굴을 찍는 게 아니라 CCTV가 밝고 공개된 장소라는 걸 보려고 그 물건 배치되고 밝은 이 모습을 그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것을 피해자를 향해서 뭐 얼굴을 찍고 피해자를 향해서 얼굴을 찍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성폭행으로 몰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또 협박이 몰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성범죄가 됩니까? 그리고 성범죄라는 게 다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인정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좀 아니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술이 좀 드셔가지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불쾌하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텐데, 아이를 강제추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누구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이 그 밟고 공개되고 아이를 이렇게 많고 사람도 많은 데서 무슨 성추행입니까 하고 그 공개된 장소를 찍은 거고, 또 아이의 그 부모한테, 아이의 부모, 그 아빠한테 거의 옆에 9살 먹은 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를 향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성추행입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나도 내 방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사람을 찍은 게 아니라 그 CCTV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밟고 공개된 데서 무슨 아이를, 또 다수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무슨 아이를 성추행합니까? 하고 그 현장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하면서 그 피해자를 그 찍으면서 피해자한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약을 고지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근 2년 가까이, 2년은 덜 됐습니다만 굉장히 사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달리 어떤 모욕을 했다, 누구하고 뭐 좀 싸웠다, 뭐 이런 것이 아닌 13세 미만의 아동 강제추행범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하는 지역의 경찰의 뭐 관리 감독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먹고 이제 내 하는 일이 안 되면은 어디 뭐 경비라도 한번 아파트 경비라도 해보려고 해도 아동 성추행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고 싶은 거죠.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웬만하면 어떤 일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 조그만 사건이 그렇게 엄청난 저의 인생을 흔들게 되더군요. 오늘 이걸 그 변호사님이 써준 상고 이유서를 좀 낭독해 드리기 전에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저번에 이제 읽어 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예, 이 사건 원심 판결의 위법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변호사님이 쓴 상고 이유서입니다. 피고인은 결코 피해 아동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도.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저죠. 제가 편의점에 계산대로 향하고 있을 당시 다른 아이들이 계산대 주변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고 피해 아동 쪽을 향하여서 그 피해 아동의 얼굴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제 얼굴과 피해자의 얼굴이 가까이 있는 것은 맞으나 제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들 키에 맞추어 몸을 낮춘 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인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이에 피해 아동이 얼굴을 찡그리며 피고인을 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쾌한 감정과 성적 수치심을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강릉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경기 남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눈 그 속기록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뭐 읽기보다는 한번 찍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아닙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작이 좀 서툴러서. 또 손댄 데 있어? 아니요.
네, 어디? 이 팔이랑 이쪽, 어디? 여기랑 이쪽. 그걸 어떻게 손댔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른손과 왼손을 차례로 왼쪽 팔뚝과 왼쪽 가슴 부분에 X자를 올리며 이렇게 뽀뽀했어요. 이쪽에. 아, 그 할아버지가 너 팔을 이렇게 여기를 잡고 뽀뽀한 거야? 네. 아, 누구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알겠다. 할아버지가 네 팔을 잡고 뽀뽀를 했구나. 고개를 끄덕이다. 정확히 그 할아버지 손 닿은 부분 좀 가르쳐줘봐. 손으로 어디 닿았는지. 왼손으로 오른쪽 팔뚝을 맞추면 여기랑, 너 아까 이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왼쪽 팔뚝을 맞추면 어느 쪽이었는지 기억나? 고개를 주면 아니요. 예,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제가 피해자의 팔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고, 반면 피해 아동은 이와 같은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인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전문가인 아무개는 그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협박도 걸려있죠. 제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이 아닌 이 사건 편의점 내부를 촬영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소연을 늘어놓은 것이지 이게 어찌 성폭행입니까? 라는 것이지 협박의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이 영상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환한 얼굴로 말하는 장면이 전혀 없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중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판 과정에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이렇게 하여튼 법리적인 용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CCTV 영상과 명백하게 배치되어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제 법리로 그 사건을 파기시킨 대법원 판례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비록 저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저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즉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 인정은 법관을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이 있더라도 이러는 거죠. 결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상의 무죄추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명백하게 CCTV 영상과 배치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 없이 채택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입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 저는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는 고통을 받게 되었노라. 부디 피고인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 이제
그 우리 변호사님, 안진호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상고이유서입니다. 제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게는 썼겠죠. 그러나 변호사라고 해서 정말 사실관계나 객관적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저의 입장만을 두둔하려고 이런 이유서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우리는 앞으로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뽀뽀를 한 적이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렇게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유죄가 판결됐을 때 우리들이 앞으로 살 때는 많은 이러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변에 지인의 자식이 됐든 귀엽다고 하여 물론 함부로 뽀뽀를 해서는 더더욱 아니 되고 손을 잡거나 쓰다듬어서도 아니 되고 심지어는 요즘은 반려견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판사님도 1심의 판사님도 비록 사건은 경미하다고 하나라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반성하는 순간 저는 13세 미만 어린아이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 어린 아이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진정으로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아동 성추행범으로 직결된다면 어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반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너무 고통 속에서 대인기피증과 또한 원래 술을 좋아합니다마는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내일이 설날이지만 머리도 못 감고 지금도 얼굴이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정말 어찌 살아야 될지 어린아이를 강제 추행한 범죄자로서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행위마저 오히려 도덕에서도, 물론 도덕은 사회적 통념이죠. 한두 사람이 아이고 그건 괜찮지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적인 느낌이 도덕을 형성하겠죠. 그러나 도덕에서조차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을 법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은 법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제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내일 설날 행복하게 보내시고 신축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